제목, 비트코인 대폭락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달러 유동성이 제거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6월 기록한 저점인 17,5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3일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 달러와 유동성 지수와 임펄스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비트코인 가격대는 지난 6월 저점인 17,500달러 선이라 말했다. 그는 달러와 유동성 관점으로 보면 연준은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재무부는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시스템에서 달러 유동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충동적인 하락을 유발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려 지난 6월 기록한 저점인 17,5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하게 만든다. 해당 지지선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미국 유동성 지수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BTC 가격은 달러의 유동성과 기술적 특성이 결정하고 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전쟁이 격화된다면 비트코인 기술의 가치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대폭락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BTC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블랙록, 코인베이스 등 기관은 이미 비트코인 산업에 들어와 있다. 물론 BTC 가격이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기관들의 개입으로 재앙적인 추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헛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약 250만 BTC 규모다. 반면 CME 내 BTC 1일 거래량은 약 4만 5천 BTC 규모에 불과하다. CME가 BTC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 전했다. 이어 만약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면 이를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은행과 선물 시장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더 샌드박스 랜드 NFT 소유자 대상 스테이킹 프로그램 출시. 제목, 디컬의 엔버 재팬 KK 사명 변경, 일본 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출시 예정. 제목, 다우 선물 2021년 3월 이후 최저. 제목, 세계경제포럼 기후변화 대응 위한 웹3 연합체 출범. 제목, 바이낸스 전 크라켄 규정 준수 책임자 영입. 제목, 외환 중개업체 완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팍소스와 파트너십. 제목, DXY 112 돌파 20년 내 최고. 제목, SP 임원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해소되면 기관 유입 전망. 제목, XRP 가격 폭등, 리플, 세크 소송서 승소하면 암호화폐 급등할 것.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마켓캡 기준 상위 100위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XRP는 한국 시간 23일 오후 5시 4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5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85% 급등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234달러, 최고 0.52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또 XRP는 지난 7일간 55.67% 치솟았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252억 달러까지 급증하며 시총 6위 자리에 올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XRP 가격 상승은 리플과 세크가 최근 약식 판결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은 리플 측이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유리한 법원 판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엑 소송의 결과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콕슈테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타비드 콕슈타인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만약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콕슈타인은 앞서 트윗에서도 리플의 승리는 리플뿐만이 아닌 모든 합법적인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리플은 나노화폐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크고 작은 등락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목 갤럭시 디지털 트레이딩 공동 책임자 유럽 헤지펀드로 이직. 제목 보안업체 BP20 기반 타이거 스캠 판명 타이거 96% 급락. 제목 중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 잇따라 낮아져 제로 코로나 등 영향.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 등으로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이 내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무라는 이날 내년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3%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내년 중국 성장률 예상치를 5.3%에서 4.5%로 낮췄으며 소시에테제네랄 역시 내년 성장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이전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내린 5.1%로 나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4%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가 올해 코로나19 봉쇄 여부에 따라 회복세가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들쑥날쑥한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일각의 예상대로 내년 3월 코로나 정책이 완화돼도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도 내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는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을 풀어도 높은 감염률로 인해 경제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을 완화하면 곧바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도 지난 9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정책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올해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블룸버그 조사에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로 전망됐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5%대로 떨어진 뒤 내년에는 0.8%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연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2%로 하락했다가 내년에는 6.6%로 회복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종전 8.7%에서 9%로 상향 조정됐다. 제목 미연준 따라 세계 금리 인상 도미노 경기 부채 우려도 커져. 하루 동안 세계 중앙은행 13곳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대폭 금리 인상이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금리 인상 행진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2일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에 나선 세계 중앙은행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와 아시아의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총 13곳에 이른다. 앞서 전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게다가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남은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1.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수준에 따른 외화 유출과 환율 변동 가능성을 주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인상을 단행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오른 2.25%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BOE는 필요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0.5%로 0.75%포인트 올려 2015년 이후 이어진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마감했고, 노르웨이는 금리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일제히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금리 인상폭을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를 2에서 4% 목표 범위 안에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남아공도 기준금리를 6.25%로 0.75%포인트 올렸다. 중동에서도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0.75%포인트를, 쿠웨이트가 0.25%포인트를 각각 인상했다. 이 5개국 중 쿠웨이트를 제외한 4개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미 달러화에 연동하는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 20일 스웨덴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0%포인트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1.75%로 높였다. 스웨덴은 11월에도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 베트남 등도 이번 주 들어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이처럼 각국의 통화 긴축 흐름이 거세지만 여전히 높은 각국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싱가포르 소재 메이뱅크의 추아 학핀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금 압력은 가라앉지 않았고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더 지속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긴축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다음 달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예상보다 큰 0.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옵스펠드는 연준이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 오판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상황을 잘못 판단해 경기 후퇴를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로 비트코인 넘어설 수 있을까? ETH 공급량 감소 주목. 이더리움 머지 후 구조적인 ETH 공급량 감소는 확실히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퍼포먼스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 후 일주일이 지났고 네트워크는 정상 작동 중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머지 후 ETH 강세를 예측했지만 지금의 ETH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개인 포트폴리오에겐 유감스럽지만 사실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달러 유동성 회수 계획을 지속한다면 ETH가 연말까지 반등할지 자신이 없다. 연말 만기 콜옵션이 쓸모 없어져 버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ETH와 ERC20 잡코인 비중을 줄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나는 코인을 현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 단기 국채 보유와 비교해 기회비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고 나는 구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블록체인에 따르면 이더리움 머지 후 ETH 총 공급량이 약 5,000 ETH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0.1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작업증명 기반 네트워크가 유지됐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 ETH 공급량은 98,000 ETH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3.78%에 달한다. 이더리움 공급량 변화 및 소각 물량 추적 플랫폼 울트라사운드머니에 따르면 이더리움 메인넷 트랜잭션에 필요한 가스 비용이 15K를 넘으면 ETH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된다. 한편 JP모건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 후 중앙화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고서는 머지 후 작업증명 기반 하드포크 체인이 생겨나며 커뮤니티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된 ETH의 과반수가 소수의 노드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머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계획된 5가지 업그레이드 중 첫 단추다. 최근 ETH 약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위험 자산 시장 약세 등 악재가 복합작용했지만
중앙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